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류진호와 한미라 부부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진호는 35살이고 대기업 IT 회사에서 프로젝트 디렉터로 일해요. 그는 가족을 정말 아끼지만 요즘 부사장 자리를 노리느라 야근이 잦아요. 매일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고치고 보고서를 쓰다 보니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돼요. 미라는 32살로 원래 사무직이었는데 지금은 둘째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에요. 3달 된 아기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큰아들 지훈이는 5살로 유치원에 다니고 아빠를 무척 좋아해요. 지훈이가 아빠, 오늘은 일찍 와? 하고 물을 때마다 진호는 미안한 마음으로 노력할게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늦은 밤에야 문을 열어요. 어느 날 저녁, 미라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서성거려요. 아기가 밤새 울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에 눈밑이 거뭇거뭇해요. 진호가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오늘도 늦을 것 같아 미안이라고 말해요. 미라는 수화기를 쥐고 한숨을 쉬어요. 알았어, 조심히 들어와.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요. 결혼 전에는 둘이서 여행도 가고 웃으며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봐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두워요. 출산 후 몸이 변한 게 싫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쳐요. 젊었을 때 아마추어 운동선수로 달리기와 헬스를 즐겼던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자유로웠고 몸도 가벼웠어요. 지금은 아기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지훈이 유치원 픽업하느라 하루가 끝나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출근 준비를 해요. 미라는 부엌에서 아침을 차려주지만 대화는 짧아요. 오늘 회의가 많아? 미라가 물어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야. 승진 걸려 있어서 라고 해요. 미라는 웃으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커져요. 진호가 문을 나서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아기를 재우려 해요. 아기가 칭얼대며 울어요. 엄마 여기 있어. 미라는 속삭여요. 점심때쯤 미라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와요. 집안이 조용하니 더 쓸쓸해요. 거울을 보니 뱃살이 아직 빠지지 않았어요. 이대로는 안 돼. 미라는 중얼거려요. 결혼 전에 다니던 짐이 근처에 있어요. 아기를 데리고 갈 수 없지만 베이비시터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짐 회원권을 확인해요. 다시 시작해보자. 마음을 다잡아요. 저녁에 진호가 늦게 들어와요. 미라는 아기를 안고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잠들어요. 진호가 들어와 그녀를 보며 미안해하지만 피곤해서 그냥 누워요. 다음 날 미라는 베이비시터를 불러요. 오늘 2시간만 봐줄 수 있어? 시터가 오자 미라는 운동복을 입고 집을 나서요. 짐으로 가는 길에 바람이 시원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예요. 짐에 도착하니 익숙한 냄새가 나요.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들이 반겨요. 미라는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요. 몸이 뻐근하지만 움직일수록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나였어. 그녀는 생각해요. 1시간 동안 땀을 흘리며 운동해요. 옆 사람들과 눈인사도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웃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며칠 후 미라는 매일 짐에 가요. 진호는 눈치채지만 피곤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운동 다녀왔어? 한번 물어요. 미라는 몸 좀 풀려고 다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밤에 아기가 올 때 미라는 혼자 일어나요. 진호는 코를 골며 자요.
미라는 아기를 달래며 눈물을 글썽여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짐으로 향해요. 진호의 회사 생활은 더 바빠져요. 주말에도 이메일을 확인해요. 지훈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조르지만 진호는 조금만 기다려라고 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요. 그녀는 짐에서 만난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요즘 육아가 힘들어요. 누군가 물으면 미라는 웃으며 네, 그래도 운동하니 좀 나아요 라고 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진호가 출근해야 한다고 해요. 미라는 주말인데 라고 물어요. 진호가 미안, 중요한 미팅이야 라고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요. 그녀는 아기와 지훈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요. 지훈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요. 미라는 벤치에 앉아 멀리 서울 스카이라인을 봐요. 이게 우리의 삶인가? 하지만 곧 짐 시간을 떠올리며 일어나요. 짐에서 미라는 점점 몸이 회복돼요. 러닝머신에서 달리며 옛 추억을 떠올려요. 대학 때 마라톤 대회에 나갔던 일, 친구들과 웃던 날들. 이제는 엄마지만 그 안에 아직 그 미라가 있어요. 운동 후 샤워실에서 거울을 보니 뺨이 붉어져 있어요. 좋아, 계속하자. 그녀는 다짐해요. 집에 돌아오니 진호가 아직 안 왔어요. 미라는 저녁을 준비해요. 아기가 울기 시작해요. 그녀는 아기를 안고 부엌을 오가요. 엄마 피곤해. 중얼거려요. 마침내 진호가 들어와요. 늦어서 미안. 미라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눈빛이 차가워요. 저녁을 먹으며 대화가 없어요. 지훈이가 엄마,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어요. 미라는 응, 엄마도라고 해요. 이런 날들이 이어져요. 미라는 짐에서 에너지를 얻어요. 진호는 일에 파묻혀요. 부부 사이에 작은 균열이 생겨요. 미라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 아기를 재우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보낸 후 짐으로 가요. 땀을 흘리며 운동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게 필요했어. 그녀는 느껴요. 한 번은 짐에서 코치가 자세가 좋아요. 예전에도 운동하셨어요? 라고 물어요. 미라는 네, 젊었을 때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요. 그 대화가 기분 좋게 해요. 집으로 돌아와 진호에게 말하고 싶지만 그는 이미 잠들어요.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외로움이 스며들어요. 하지만 내일 다시 짐에 갈 생각으로 눈을 감아요. 진호도 피곤해요. 회사에서 상사가 좋은 성과야. 승진 가까워라고 하니 기뻐하지만 집에 오면 미라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져요. 미라야, 요즘 어때? 한번 물어요. 미라는 그냥 바빠라고 해요. 대화가 짧아요. 지훈이가 아빠 다리를 끌어안아요. 진호는 안아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요. 미라는 출산 후 우울감을 느껴요. 아기가 밤에 깨서 울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진호야, 좀 도와줄래? 속으로 외치지만 그는 자요. 아침에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결심해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짐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예요. 운동복을 챙겨 집을 나서요. 엘리베이터에서 이 옷이 예뻐지셨어요 라고 해요. 미라는 부끄러워 웃어요. 짐 안에서 음악 소리가 울려요. 미라는 웨이트를 들며 힘을 줘요. 땀이 비 오듯 흘러요. 이게 살아있는 기분이야. 운동 후 스트레칭하며 주변을 봐요. 다른 회원들이 열심히 해요. 미라는 그 속에 섞여요.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창밖을 봐요. 서울 거리가 바쁘게 흘러가요.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미라의 일상이 변해요. 진호와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찾기 시작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도 이제는 더 강해진 마음으로 대처해요. 집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요. 부부의 균열은 점점 커져요. 하지만 아직은 작은 틈새예요. 미라는 그 틈을 메우려 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요. 어느 날 아침 미라는 아기를 재우고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짐으로 향해요. 문을 열자 익숙한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활기차요. 그녀는 러닝머신에 올라 속도를 높여요. 땀이 흘러내리지만 마음이 상쾌해져요. 옆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와 자세가 좋으신데요? 처음이세요? 라고 물어요. 미라는 고개를 들어보니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명찰을 보여줘요. 강태준, 28살, 퍼스널 트레이너예요. 태준은 몸이 탄탄하고 얼굴은 부드러워요. 저는 태준이라고 해요. 도와드릴까요? 미라는 살짝 당황하지만 네, 출산 후 몸 회복하려고 왔어요. 라고 대답해요.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에 운동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발놀림이 자연스러워요. 라고 해요. 미라는 놀라요. 진호는 요즘 그녀의 몸 상태를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 사람이 한눈에 알아봐요. 태준은 그녀의 과거를 물어요. 예전에 어떤 운동 하셨어요? 달리기? 헬스? 미라는 웃으며 대학 때 마라톤 했어요. 아마추어지만요. 라고 말해요. 태준은 바로 프로그램을 짜줘요. 그럼 그 느낌을 되살리죠. 천천히 시작해요. 그는 미라의 동작을 하나하나 교정해요. 팔을 이렇게 흔들면 더 효율적이에요. 미라는 그의 손길이 스치자 가슴이 살짝 뛰어요. 운동 후 태준이 물을 건네며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봐요라고 해요. 미라는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며 그를 떠올려요. 오랜만에 누군가 그녀를 여자로 봐준 기분이에요. 저녁에 진호가 늦게 들어와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요. 미라는 짐 갔어. 재미있었어 라고 하지만 진호는 좋네라고만 해요. 아기가 울자미라는 일어나 안아요. 진호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봐요. 다음 날 미라는 다시 짐에 가요. 태준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은 코어 운동해 볼까요? 그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결혼 후 운동을 그만두셨다니 아쉽네요. 왜 그랬어요? 미라는 솔직히 털어놓아요. 가족 때문에요. 아이들 돌보고 남편 일 도와주다 보니 태준이 진지하게 들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세요. 여기서 다시 찾으세요. 그의 말이 미라의 마음을 울려요. 진호는 요즘 미안, 바빠만 반복하는데 태준은 깊이 공감해요. 운동 중 태준이 숨을 고르게 쉬세요라고 하며 등을 만져요. 미라는 그 따뜻함에 몸이 떨려요. 며칠 지나 태준이 영양 상담 어때요?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라고 제안해요. 미라는 망설이지만 좋아요라고 해요. 그날 오후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태준이 커피를 사주며 출산 후 회복에 좋은 음식 알려줄게요. 라고 해요. 하지만 대화는 금세 깊어져요. 미라는 집안 사정을 이야기해요. 남편이 야근 많아서 혼자예요. 아이들 때문에 지쳐요. 태준이 눈을 마주치며 힘드시겠어요. 당신처럼 강한 분이 왜 그렇게 느껴요? 당신은 멋진 여자예요. 미라는 그 말에 눈물이 글썽여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관심이에요. 집에 돌아와 미라는 핸드폰을 봐요. 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그녀는 답장해요. 저도요. 고마워요. 그날 밤 진호가 공작을 가요. 미라는 아기를 재우고 태준과 통화해요. 오늘 회사 어땠어요? 태준이 물어요. 미라는 웃으며 아니,
당신 이야기해줘요. 그들은 1시간 넘게 이야기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요. 당신 목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져요. 미라는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게 위험하단 걸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만남이 잦아져요. 집 밖에서 산책하며 이야기해요. 태준이 손을 잡아요. 추우면 안 돼요. 미라는 피하지 않아요. 어느 저녁 진호가 출장 가요. 미라는 태준을 집 근처 호텔로 불러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하지만 문을 닫자 키스가 시작돼요. 태준의 팔이 그녀를 안아요. 미라 씨, 사랑해요. 미라는 눈을 감아요. 그 밤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요. 미라는 죄책감이 들지만 태준의 품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이 커요. 다음 날 미라는 후회해요. 이러면 안 돼. 하지만 태준의 메시지가 오면 다시 만나요. 그들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요. 태준이 당신 없인 못 살아라고 속삭여요. 미라는 진호한테 미안해라고 하지만 태준이 그 사람은 당신을 소중히 아내라고 해요. 미라는 그 말에 흔들려요. 밤에 진호가 돌아와 안아주려 해도 미라는 피해요. 피곤해. 아기가 울자 그녀는 혼자 달래요. 시간이 지나 미라는 이상함을 느껴요. 생리가 늦어요. 병원에 가니 임신 확인돼요. 축하해요. 3달 됐어요. 의사가 말해요. 미라는 충격받아요. 진호와의 관계는 출산 후 거의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한 건 몇 달 전. 하지만 태준과는 자주 있었어요. 이 아이가 태준의? 그녀는 혼자 중얼거려요. 태준에게 말해요. 임신했어. 당신 거일 수 있어. 태준이 놀라. 정말? 어떻게 할까? 라고 해요. 미라는 울어요. 끝내야 해. 연락하지 마. 그 후 메시지가 줄어요. 태준이 미라 씨 생각해봐라고 보내지만 미라는 차단해요. 진호가 임신 소식을 듣고 기뻐해요. 또 아이가 생겼네. 좋았어. 미라는 웃으려 했어요. 응, 나도.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요. 태준과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져요. 미라는 뱃속 아이를 만지며 미안해라고 속삭여요. 짐에도 안 가요. 집에서 혼자 지내요. 진호는 여전히 바빠요. 미라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려요. 임신 기간이 지나요. 미라는 태아를 생각하며 태준을 잊으려 해요. 하지만 밤의 꿈에서 태준이 나타나요. 아이 돌볼게. 미라는 깨어나 울어요. 진호가 왜 그래? 라고 물어요. 미라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요. 출산이 다가와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요. 미라는 아기를 안고 보니 눈이 태준을 닮았어요. 아니야, 착각이야. 그녀는 자신을 타이르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집에 돌아와 미라는 아기를 돌봐요. 지훈이가 동생 귀여워라고 해요. 진호는 이름 뭐로 할까? 라고 웃어요. 하지만 미라는 태준을 완전히 지울 수 없어요. 가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지만 보내지 않아요. 태준 쪽에서도 연락이 없어요. 미라는 거울을 보며 이제 끝났어라고 다짐해요. 하지만 그 관계의 흔적이 아기 안에 남아있어요. 밤에 아기가 울면 미라는 안고 엄마가 지켜줄게라고 해요. 진호는 모르는 채 자요. 미라는 그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아요. 시간이 흘러 미라는 일상에 적응해요. 하지만 태준과의 기억이 가끔 떠올라요. 카페에서 비슷한 사람을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그만 생각해. 그녀는 중얼거려요. 진호와의 관계는 여전해요. 오늘 일찍 올게. 진호가 말하지만 늦어요. 미라는 아기 젖을 먹이며 눈을 감아요.
그 아이가 이제 그녀의 전부예요. 어느 오후 미라는 공원에 나가요.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해요. 바람이 불어와 머리를 스쳐요. 태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하지만 고개를 흔들어요. 과거야.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해요. 진호가 들어와 피곤해 보이네라고 해요. 미라는 괜찮아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비밀이 무거워요. 태준과의 연락이 끊긴 지지그에 됐어요. 미라는 그걸로 끝났다고 믿으려 해요. 밤이 깊어요. 미라는 침대에 누워 아기를 봐요. 너는 우리 가족이야. 그녀는 속삭여요. 진호가 코를 골아요. 미라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어요. 그 관계가 남긴 상처가 아직 아파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아침이 밝아요. 미라는 일어나 커피를 타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돼요. 어느 날 아침 미라는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고 창가에 서 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벌써 3달이 됐어요. 이름은 류민준이라고 지었어요. 지훈이가 동생 안아줄게 하며 다가와 아이의 손을 잡아요. 미라는 웃으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요. 민준이의 눈이 크고 코가 오뚝해요. 지훈이처럼 진호를 닮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진호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아요. 둥근 얼굴에 작은 입. 하지만 민준이는 달라요. 미라는 거울을 보며 아이를 비교해요. 괜찮아. 아이들은 다 달라라고 중얼거려요. 진호가 출근 준비를 해요. 오늘은 일찍 올게. 민준이 목욕시켜줄까? 미라는 고개를 저어요. 됐어. 내가 할게. 진호가 아이를 보며 웃어요. 우리 민준이 아빠 닮았네. 미라는 속으로 뜨끔해요. 진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녁에 진호가 돌아와 아이를 안아요. 오늘 회사에서 사진 보여줬어. 다들 귀엽다고 하네. 미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래? 라고만 해요. 밤에 아이가 올잠이라는 일어나 젖을 먹여요. 진호는 옆에서 자요. 미라는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어요. 태준의 눈이 떠올라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흔들어요. 며칠 후 진호의 어머니가 집에 와요. 민준이 보러 왔어.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자세히 봐요. 이 아이 누구 닮았지? 지훈이는 내 아빠랑 똑같았는데. 진호가 웃으며 엄마, 아이들은 제각각이잖아요. 라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눈이 크네. 코도. 우리 집안에 이런 얼굴 없는데. 미라는 부엌에서 차를 타며 손이 떨려요. 어머니, 차 드세요. 할머니가 아이를 내려놓고 미라를 봐요. 미라야, 너도 안 닮았네. 이상하네. 미라는 출산 후라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진호가 엄마가 왜 그래? 라고 물어요. 미라는 그냥 걱정 많으신가 봐라고 대답해요. 이웃집 아줌마가 문을 두드려요. 민준이 봤어? 사진 보여줘. 미라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여줘요. 아줌마가 귀여워. 그런데 지훈이랑 다르네. 아빠 쪽 친척 닮았나? 미라는 네. 그럴 수도요라고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는 길에 다른 엄마들이 모여 있어요. 미라 씨, 새아기 봤어. 축하해. 한 엄마가 말해요. 또 다른 엄마가 근데 얼굴이 좀 특이하네. 누구 닮았어? 미라는 웃으며 가족 혼혈인가 봐요라고 농담처럼 해요. 집에 돌아와 미라는 소파에 앉아요. 아이를 안고 울음이 나오려 해요. 왜 이렇게 됐어? 진호는 회사에서 친구와 점심을 먹어요. 새 애기 사진 봤어? 축하해.
친구가 말해요. 진호가 사진을 보여주자 친구가 오, 귀엽네. 그런데 너 안 닮았네. 미라 씨 쪽? 진호가 글쎄라고 해요. 친구가 장난스럽게 설마라고 하자 진호가 웃지만 속으로는 불편해요. 집에 돌아와 아이를 유심히 봐요. 민준이의 눈썹이 가늘고 입술이 두꺼워요. 진호의 가족은 다 얇은 입술이에요. 민준아, 아빠야. 아이가 웃자 진호는 가슴이 아파요. 미라가 들어와 왜 그렇게 봐? 라고 물어요. 진호가 아니 그냥 귀여워서라고 해요. 밤에 진호가 잠을 못 이뤄요.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요. 옆에서 미라가 자요. 진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와요. 아이 방을 들여다봐요. 민준이가 평화롭게 자요. 하지만 그 얼굴이 낯설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호가 민준이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낼게라고 해요. 미라는 응이라고 하지만 눈빛이 흔들려요. 출근길에 진호는 지하철에서 아이 사진을 다시 봐요. 지훈이 사진과 비교해요. 차이가 너무 커요. 왜 이렇게 다르지? 미라는 점점 불안해져요. 집안에서 아이를 안고 서성거려요. 지훈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요. 미라는 아니야. 먼지 들어갔어 라고 해요. 진호가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요. 미라는 피곤해. 출산 후 우울증인가 봐 라고 해요. 진호가 의사 만나볼까? 미라는 괜찮아. 지나갈 거야 라고 피해요. 밤에 아이가 올잠이라는 혼자 일어나요.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눈물이 떨어져요. 진호가 깨어나 도와줄게 라고 해요. 미라는 됐어. 잘하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주말 오후 미라는 마트 갈게라고 하고 집을 나서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가요. 진호는 아이를 안고 TV를 봐요. 지훈이가 아빠 놀아줘라고 해요. 진호가 장난감을 주지만 마음이 산만해요. 미라의 핸드폰이 눈에 들어와요. 평소 미라는 핸드폰을 항상 챙겨요. 진호는 망설여요. 안 되라고 중얼거리지만 아이의 얼굴이 떠올라요. 손이 저절로 가요. 비밀번호를 눌러요. 미라의 생일이에요. 화면이 켜져요. 메시지 앱을 열어요. 이름들이 뜨지만 태준이 눈에 띄어요. 진호는 가슴이 덜컹해요. 누굴까? 열어보니 오래된 메시지들이 쏟아져요. 오늘 만나서 좋았어. 조심해, 남편이 의심할 수 있어. 진호의 손이 떨려요. 사진이 있어요. 미라와 젊은 남자가 함께 셀카를 찍었어요. 배경은 카페예요. 남자의 팔이 미라의 어깨에 있어요. 사랑해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진호는 숨이 막혀요. 시간대를 보니 미라가 임신 소식을 알린 직후 메시지가 끊겨요. 임신했어. 끝내자. 마지막 메시지예요. 진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아요. 눈물이 흘러요. 왜? 지훈이가 다가와 아빠, 왜? 라고 물어요. 진호가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놀아라고 해요.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돼요. 아이의 얼굴, 미라의 이상한 행동, 출산 후 우울증. 다 맞아떨어져요. 미라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돌아왔어. 진호가 그녀를 봐요. 눈빛이 차가워요. 미라는 이상함을 느껴요. 왜 그래? 진호가 핸드폰을 들고 이게 뭐야? 라고 물어요.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져요. 그게 설명할게. 진호가 소리를 질러요. 설명?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야? 미라는 울어요. 미안해, 진호야.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엄마, 아빠라고 해요.
진호가 지훈아, 방에 들어가라고 해요. 미라는 무릎을 꿇어요. 실수였어. 태주는 짐 코치야. 그때 내가 외로웠어. 진호가 외로워? 나 때문에? 라고 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여요. 너 항상 바빴잖아. 나 혼자였어. 진호가 벽을 치며 그래서 바람 피웠어? 아이까지? 미라는 민준이는 모르겠어. 하지만 사랑할게. 밤이 돼요. 진호는 거실에 앉아 술을 마셔요. 미라는 아이방에서 울어요. 지훈이가 엄마 안 울어라고 해요. 진호는 사진을 다시 봐요. 태준의 얼굴이 민준이와 닮았어요. 확실해. 다음 날 아침 진호가 DNA 검사하자라고 해요. 미라는 그러자라고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요. 집 안공기가 무거워요. 미라는 아이를 안고 미안해 민준아라고 속삭여요. 진호는 창밖을 봐요. 서울의 하늘이 흐려요. 며칠 동안 진호는 말수가 적어져요. 회사에 가도 집중 못해요. 진호 씨, 무슨 일 있어? 동료가 물어요. 진호가 가족 일이라고 해요. 집에 돌아와 미라를 피해요. 미라는 저녁을 차려주지만 진호가 먹기 싫어라고 해요. 밤에 진호가 태주는 누구야? 아직 연락해? 라고 물어요. 미라는 끊었어. 끝났어. 진호가 믿을 수 없어라고 해요. 미라는 울며 믿어줘. 이제 너뿐이야. 하지만 진호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해요. 할머니가 다시 와요. 민준이 어때? 진호가 엄마 나중에 이야기할게라고 해요. 할머니가 뭐 잘못됐어? 미라는 피곤한 척방으로 들어가요. 진호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아요. 민준이가 내 아이 아닐 수 있어. 할머니가 충격받아요. 뭐라고? 미라가? 진호가 고개를 끄덕여요. 할머니가 검사해라. 확실히 해라고 해요. 미라는 문 밖에서 듣고 눈물을 흘려요. 검사 날이 다가와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러요. 진호가 운전해요. 미라는 아이를 안고 창밖을 봐요.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물어요. 진호가 모르겠어라고 해요. 병원에서 샘플을 채취해요. 한 주 후 결과 나와요. 의사가 말해요. 집으로 돌아와 미라는 아이를 재워요. 진호는 서재에 앉아 태준의 이름을 검색해요. 짐 코치 사진이 나와요. 민준이와 닮았어요. 진호는 컴퓨터를 닫아요. 가슴이 찢어져요. 기다림의 날들이 이어져요. 미라는 매일 아이를 안고 산책해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을 느껴요.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지훈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동생 사랑해라고 해요. 미라는 안아주어요. 진호는 밤늦게 들어와요. 오늘도 야근? 미라가 물어요. 진호가 응이라고 해요. 대화가 짧아요.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봐요. 후회가 밀려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결과 날 병원에 가요. 의사가 봉투를 주어요. 진호가 열어요. 부자 관계 아님. 미라는 울음이 터져요. 진호가 집에 가자라고 해요. 차 안에서 진호가 이혼하자라고 해요. 미라는 안 돼. 제발. 하지만 진호의 마음은 이미 멀어졌어요. 집에 도착해 진호가 짐을 싸요. 지훈이는 내가 데려갈게. 미라는 무릎 꿇고 빌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진호가 늦었어라고 해요. 문을 닫고 나가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녀는 일어나 아이를 안아요. 엄마 혼자서도 할게. 그 후 미라는 혼자 살아요. 민준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찾아요. 지훈이는 주말에 진호와 만나요.
미라는 카페에서 일해요. 커피 한 잔요. 손님이 말해요. 미라는 웃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파요. 태준을 떠올리지 않아요. 진호의 빈자리가 커요. 밤에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봐요. 서울 불빛이 반짝여요. 새로 시작하자. 그녀는 중얼거려요. 어느 주말 아침 진호는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의 충격이 다시 밀려와요. 미라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는 움직일 기운이 없어요. 민준이를 안고 있는 미라의 모습이 보이지만 이제 그 아이가 낯설게 느껴져요. 진호야, 일어났어? 커피 타줄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됐어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해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와 아빠 안아줘 하며 달려들어요. 진호는 지훈이를 안아올리며 가슴이 아파요. 이 아이는 확실히 자신의 피를 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머릿속에서 태준의 사진이 떠올라요. 미라는 진호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 불안해해요. 어제 미안해. 설명할게. 그녀가 중얼거려요. 진호가 지금은 말하지 마. 생각할 시간 줘라고 해요. 그는 회사에 출근하듯 집을 나서지만 실제로는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검색해요. DNA 검사 방법이라고 치니 여러 사이트가 나와요. 비밀 검사 가능해. 그는 혼자 중얼거려요. 한 클리닉 사이트에서 가정용 키트가 보이네요. 주문 버튼을 누르자마자 배송 주소로 집을 적어요. 이게 답이야. 마음을 다잡아요. 며칠 후 키트가 도착해요. 진호는 미라가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사이 상자를 열어요. 안에 면봉과 지침서가 들어있어요. 자신과 아이의 타액 샘플을 채취하세요. 그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뺨 안쪽을 문질러요. 민준이가 자는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을 열고 면봉을 넣어요. 아이가 살짝 움직이지만 깨지 않아요. 미안해, 민준아. 진호는 속으로 말해요. 샘플을 봉투에 넣고 클리닉으로 보내요. 이제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그 주 내내 진호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멍해져요. 동료가 진호 씨,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어요. 그는 집안일 때문에라고 얼버무려요. 집에 돌아와 미라를 보면 화가 치밀지만 참아요. 미라는 불안한 눈으로 오늘은 어땠어? 라고 해요. 진호가 바빴어 라고만 대답해요. 밤에 민준이가 올잠이라가 일어나 안아요. 진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봐요. 눈썹이 가늘고 입술이 두꺼워요. 태준의 사진과 똑같아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야? 속으로 되뇌어요. 일주일이 지나 이메일이 와요. 제목, 검사 결과 보고서. 진호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열어요. 친자 확률 0%. 화면을 보자 다리가 풀려요. 그는 변기 뚜껑에 앉아 울음이 나오려 해요. 미라, 어떻게 나한테? 분노가 솟아요. 손이 떨려 이메일을 프린트할 수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 저장해요. 퇴근길에 차를 세우고 창밖을 봐요. 서울의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요. 이제 끝이야. 집에 들어가자 미라가 저녁을 차려놓았어요. 지훈이가 아빠 왔어 하며 안겨요. 진호는 지훈이를 안아주지만 미라를 피해요.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미라를 불러요.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미라가 긴장한 얼굴로 앉아요. 진호가 핸드폰을 보여주며 태준이 메시지 봤어. 그리고 DNA 검사했어. 민준이는 내 아이 아니야.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요. 진호야. 그게 그녀가 울음을 터뜨려요. 미안해.
그때 내가 외로웠어. 너 항상 늦게 오고 나 혼자 아이들 돌보고. 태준이가 들어줬어. 진호가 소리를 질러요. 외로워? 그래서 바람 피웠어? 아이까지 낳아?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요. 실수였어. 태준이랑 끝났어. 민준이는 네가 키워줘. 진호가 내 아이 아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미라는 울며 용서해줘. 가족 지키자. 하지만 진호의 눈빛은 차가워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요. 그 밤 둘 다 잠을 못 자요. 미라는 소파에서 울어요. 진호는 천장을 보며 이혼해야 해라고 결심해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출근 전에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해요. 가정법 전문 변호사라고 친히 근처에 하나 나와요. 점심시간에 몰래 가요. 변호사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진호가 상황을 설명해요. 아내가 외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DNA 결과도 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혼 소송 가능해요. 유책 배우자로 미라 씨를 지정하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요. 태준 씨 상대로. 진호가 민준이는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친생 부인소 제기하세요. 법원에서 DNA 인정하면 혈통 부정돼요. 당신의 법적 책임 사라져요. 진호는 변호사를 고용해요. 준비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 미라에게 이혼하자라고 말해요. 미라가 안 돼, 제발. 하지만 진호가 이미 변호사 만났어. 소장 제출할 거야. 미라는 충격받아요. 지훈이는? 민준이는? 진호가 지훈이는 내가 키울게. 민준이는? 네가 알아서 해. 미라는 울며 민준이도 내 아이처럼 사랑했잖아. 진호가 하지만 아니잖아. 소송 준비가 시작돼요. 진호는 은행 통장 내역, 집안 사진, 지훈이와의 추억 사진을 모아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지훈이와 매일 놀아줘요. 변호사에게 자료를 주어요. 미라는 혼자 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녀는 태준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차단했어요. 지훈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어요. 미라는 엄마 괜찮아라고 안아줘요. 소장 접수 후 미라는 변호사를 찾아요. 이혼 피할 수 없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유책 쪽이시니 어렵겠어요. 위자료 준비하세요. 미라는 직장에 복귀하려 하지만 소문이 퍼져요. 동료가 미라 씨 요즘 안 좋아 보이네라고 해요. 그녀는 가족 일 때문에라고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끄러워요. 상간 소송으로 태준을 고소해요. 진호의 변호사가 태준에게 소장을 보내요. 태준은 짐에서 일하다 소식을 듣고 놀라요. 미라 씨. 왜? 그는 변호사를 구하지만 증거가 명확해요. 메시지, 사진, DNA. 태준의 상사가 이런 일로 소송? 그만둬라고 해요. 태준은 사표를 내요. 서울 떠날게.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요. 친구들이 태준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요. 그는 오해야라고 하지만 소문이 퍼져요. 재판날이 다가와요. 법원에서 진호와 미라가 마주 앉아요. 판사가 이혼 사유는 변호사가 외도와 혈통 부정입니다. DNA 결과 제출해요. 미라는 고개 숙여요. 인정해요. 판사가 유책 배우자로 미라 씨 지정. 위자료 5천만 원 지급. 진호가 승소해요. 친생 부인 소도 인정돼요. 민준 씨와의 혈통 부정. 법적 아버지 아님. 진호는 안도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태준 소송도 이겨요. 상간 위자료 3천만 원. 태준은 돈을 마련하느라 고생해요. 양육권 심리에서 진호가 지훈이를 사랑해요. 매일 유치원 데려다주고
밥 먹여요. 집도 안정적이에요. 증거를 내요. 미라가 저도 엄마예요. 지훈이 필요해요. 하지만 판사가 유책 쪽이라 불리해요. 양육권 진호 씨에게. 미라 씨는 주말 방문권. 미라는 울어요. 지훈아, 재판 끝나요. 미라는 집을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요. 민준이를 안고 엄마가 키울게. 직장에서 동료들이 피해요. 미라 씨, 그 소문 사실이야? 그녀는 대답 안 해요. 이웃 아줌마가 아이 안 닮았더니라고 수군거려요. 미라는 고개 숙이고 지나가요. 진호는 지훈이와 새 아파트로 이사해요. 지훈아, 새 집 어때? 지훈이가 좋아, 아빠, 라고 해요. 진호는 짐을 풀며 사진을 봐요. 미라와의 결혼 사진을 버려요. 이제 우리 둘이야. 그는 지훈이를 안아요. 출근 전에 지훈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요. 아빠, 사랑해, 지훈이가 말해요. 진호가 아빠도. 저녁에 함께 밥 먹어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지훈이가 그림 그렸어. 진호는 웃어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 미라를 떠올려요. 왜 그랬을까? 하지만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면 마음을 다잡아요. 태주는 지방으로 내려가 새로운 짐에서 일해요.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과거가 따라다녀요. 고객이 서울에서 왔대 라고 물어요. 그는 웃으며 내라고 해요. 미라는 민준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민준아, 엄마랑 행복하자. 주말에 지훈이를 만나러 가요. 지훈아, 엄마 왔어. 지훈이가 달려와 안겨요. 미라는 울음 참아요. 다음에 또 봐. 집으로 돌아와 민준이를 안아요. 우리 셋이 아니지만 괜찮아. 진호는 주말에 지훈이와 공원에 가요. 공 던져봐. 지훈이가 웃으며 던져요. 진호는 하늘을 봐요. 바람이 시원해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 와요. 부사장 됐어. 동료들이 축하해요. 집에 돌아와 지훈이에게 아빠 성공했어. 지훈이가 와 진호는 미소를 지어요. 가족은 혈통이 아니야. 믿음이야. 그는 지훈이를 재워요. 잘 자. 방문을 닫아요. 새 삶이 시작됐어요. 미라는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다 창밖을 봐요. 비가 와요. 진호야,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요. 민준이가 엄마라고 부르자 그녀는 안아요. 응, 엄마 여기 있어. 태주는 멀리서 새 여자 친구를 만나요. 과거는 잊자. 하지만 가끔 미라를 생각해요. 서울의 밤이 깊어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요. 진호는 지훈이와 TV를 봐요. 아빠, 재미있어. 진호가 응.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워요.